국내에서 지금까지 전면부 디자인이 포착된 사진은 이번 사진이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SUV가 대세가 된 지 이미 오래죠. 작년부터는 실제 출고량에 있어서도 세단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산타크루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산타크루즈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비교해드렸고요. SUV 시장 다음으로 크로스오버, 픽업 트럭 시장이 다음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커뮤니티인 클레양에서 포착된 양산차에 가까운 산타크루즈의 소식을 지난 12월에 알려드렸었죠. 국내에서 제대로 포착된 사진이 이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고 현재도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루머도 많고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연목구름 채널 제보자께서 국내 최초로 세부적인 사진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배경적인 설명보다는 먼저 궁금해하실 국내에서 포착된 산타크루즈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산타크루즈의 사진이 사실 국내에 몇 장 포착이 되었지만 측면부나 아니면 바닥에서 찍은 사진들이 전부였죠. 전면부까지 포착된 사진은 이번에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바닥 쪽이 보이게 촬영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산타크루즈는 보디온 프레임과 유니바디 두 가지에 대한 프레임 논쟁이 현재까지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니보디인 일반적으로 모노코크 바디라고 하는데 모노코크 쪽으로 결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구조적인 설명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차체가 낮은 모노코크 바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임 위에 차체를 올려놓는 방식, 국내에서는 이러한 바디를 프레임 바디라고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보디온 프레임입니다. 상대적으로 차체 위에 올려놓다 보니까 전고가 더 높죠. 렉스턴과 같은 차량을 보시게 되면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보다 전고가 확실히 높은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까지 얻게 되죠. 모하비의 경우도 보디온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높은 전고를 보여줍니다. 최근까지 산타크루즈가 보디온 프레임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자동차 업계에서 추측했던 이유가 있는데, 크레타 픽업 트럭인 콘셉트가 해외 모터쇼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 차량이 어쩌면 산타크루즈의 콘셉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산타크루즈에 대한 입장을 현대차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루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착된 차량을 보시게 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산타크루즈의 콘셉트는 2015년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서 공개된 산타크루즈가 베이스고요. 유니보디인 모노코크 방식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전면부 디자인이 포착된 사진은 이번 사진이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콘셉트를 처음 공개했던 2015년도로 돌아가 보면 헤드램프는 위에 있고 안개등은 당연히 아래에 있었던 전형적인 디자인이 적용되는 시절이었죠. 산타크루즈도 비슷한 디자인 규칙을 베이스로 콘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현대차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의 위치가 서로 반전된 디자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시게 되면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마치 산타페처럼 헤드램프가 하단부에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그릴의 디자인은 현대자동차 SUV 중에서 처음 보는 가로바와 같은 패턴이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벌집 형상이나 아니면 고기판 같은 사각형 형태를 보다가 이렇게 가로 형상을 보게 되니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콘셉트 차량에서 적용되었던 벌집 형상의 그릴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내부에는 각각 4개의 등하류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모난 형태의 2개의 등하류가 그릴 안쪽으로 적용되고 바깥쪽 2개의 램프는 원형 디자인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비슷한 느낌의 차량이 어떤 차량일까 찾아보니 현행 산타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형 램프 외에도 안쪽에 2개의 세로 형태의 바의 램프가 보이는데요.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는 이 부분이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크루즈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산타크루즈는 소형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을 생각하시면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차량을 보통 연상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렉스턴 스포츠는 5m가 넘어가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대형 SUV보다도 훨씬 큰 차량이죠. 하지만 픽업 트럭의 기준으로 본다면, 특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중형급보다도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서 가장 작은 픽업 트럭인 레인저의 경우도 5m가 넘는 사이즈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픽업 트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자동차가 있죠. 세단도 아니고요, SUV도 아닌 포드 F150 픽업 트럭입니다. 포드 F150의 크기는 5m 30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 크기라면 국내 차량 중에서 가장 큰 카니발보다도 훨씬 큰 차량입니다. 하지만 중형급 픽업 트럭에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산타 크루즈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산타페보다는 물론 작을 것 같은데,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바로 코드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타 크루즈의 코드명은 NX4A입니다. 최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코드명이죠. 9월에 출시될 신형 투싼의 코드명이 바로 NX4입니다. 코드명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중형급 SUV인 산타페의 전장이 4770mm고요. 좀 더 큰 사이즈의 소렌토가 4810mm입니다. 이전에 알려드렸던 사진인데요. 클리앙에서 포착된 사진에서도 주차 구역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작은 차체를 보고 사이즈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내 주차 구역의 사이즈는 2.3m 그리고 5m이죠. 위장 마커브까지 덮여있는 상태인데 소형 픽업 트럭임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5도 얼짱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새로운 휠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5 스포크 형상의 와일드한 디자인으로 타이어의 규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보기엔 한 17인치 또는 한 18인치 정도로 예상되는 크기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픽업 트럭임을 고려하면 세련된 디자인인데, 최근 포착된 투싼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아마도 부품을 공유한다는 말이겠죠. 측면부 디자인의 경우 콘셉트에서 선보였던 1열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1열과 2열이 함께 제공이 되는 4인승부터 한 5인승 정원의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휠하우스 방구의 디자인이 한 줄이 아닌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셉트카를 보시면 휠하우스에 두 줄의 방구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양산차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위장막 커버로 완전히 촘촘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콘셉트카를 보면 독특한 형상의 머플러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제네시스 GV70 위장막 차량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의 리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산타 크루즈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형 픽업 트럭이지만 무척이나 경쾌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신 익명을 요청하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은 거의 양산차 수준의 차량으로 예상이 되는데, 산타 크루즈는 언제 출시가 될까요? 현대차 미국 법인을 통해서 알려진 산타 크루즈의 예상 일정은 초기에는 20년이었죠. 최근에는 2021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출시가 된다는 말인데, 최근 현대차는 산타 크루즈의 상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로고를 자세히 보면 산타 크루즈가 한 줄로 연결된 것이 아닌 산타와 크루즈가 분리된 산타 크루즈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국내 이 차량이 출시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이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길 희망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전량 생산이 됩니다. 지난해 1월 새롭게 발효된 한미 FTA죠. 자유무역협정에서 2041년도까지 픽업 트럭에 대한 높은 관세 25%를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국내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미국 시장까지 수출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국내 시장에 픽업 트럭에 대한 충분한 볼륨이 확인이 된다면 현대차가 국내 공장을 통해서 생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 출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국내 시장에서 픽업 트럭의 볼륨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다나와에서 작년에 출시된
픽업 트럭을 대표하는 렉스터 스포츠의 판매량을 체크해보았습니다. 대략 한 4만 대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픽업 시장은 SUV 시장이 대세가 되면서 중형 SUV 시장에서 대형과 소형 SUV 시장까지 크게 확대가 된 것처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5만 대 정도의 시장을 현대차 그룹이 만약 석권할 수 있다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픽업 트럭을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대차 그룹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노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소형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도 꼭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